안녕하세요. 함께하는 노년건강 채널입니다. 여러분, 매일 약을 꼬박꼬박 챙겨 먹는데도 혈압이 오르락내리락하고 피검사 수치는 좀처럼 좋아지지 않아 답답했던 적 있으신가요? 병원에서는 괜찮습니다. 약 드시면 됩니다라고 말하지만 막상 몸은 점점 더 무겁고 피곤해지는 느낌. 혹시 익숙하지 않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그 이유를 분명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약을 아무리 먹어도 나아지지 않는 진짜 원인. 바로 혈관이 스스로 회복하지 못하는 생활 습관에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단 몇 가지 음식과 습관만 바꿔도 혈압과 혈당이 눈에 띄게 안정되고 몸이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입니다. 이 내용은 단순한 다이어트 팁이 아닙니다. 수천 명의 환자를 직접 진료하며 실제로 건강을 되찾은 사례를 바탕으로 정리된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도 약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혈관을 되살릴 수 있는 길을 분명히 찾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영상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꾸준히 복용하면 혈관이 점점 건강해질 것이라 믿는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약을 매일 챙겨 먹어도 여전히 혈압은 들쭉날쭉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해마다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으로 병원에 실려간다. 약이 완벽한 해결책이라면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 이 질문은 단순한 의학적 의문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되돌아보게 하는 경고다. 수십 년 동안 진료실에서 수천 명의 환자를 만나온 한 의사는 이렇게 말한다. 약은 일시적으로 혈압 수치를 낮추고 혈당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 뿐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다고. 그 원인은 바로 몸속 깊숙이 자리 잡은 혈관의 노화와 인슐린 저항성, 그리고 잘못된 식습관이다. 약은 갈라진 벽에 페인트를 칠하는 것과 같다.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지만 안쪽의 균열은 계속 넓어지고 결국 구조 전체가 무너져 내린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모른 채 약을 믿으며 이전과 똑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생활을 반복한다는 것이다. 의사는 이것을 조용한 폭탄이라 부른다. 눈에 보이지 않게 혈관은 매일 조금씩 손상되고 마침내 어느 날 갑자기 폭발하듯 사고가 찾아온다.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폭탄의 시계는 점점 빠르게 돌아간다. 의학적 통계에 따르면 3사람 중 1명이 혈관 질환으로 목숨을 잃는다. 이 숫자는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울리는 경종이다. 혈관은 생명의 통로다. 심장에서부터 손끝, 발끝까지 혈액을 실어 나르며 산소와 영양을 공급한다. 그런데 이 통로가 조금씩 좁아지고 굳어지면 몸 전체의 시스템이 흔들린다. 고혈압은 그 시작이고 고지혈증과 당뇨는 그 결과이며 결국에는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으로 이어진다. 우리는 흔히 수치를 낮추는 데만 집착하지만 진짜 싸움은 숫자가 아니라 혈관의 질에 있다. 건강한 혈관은 부드럽고 유연하다. 피가 자유롭게 흐르고 세포는 그 속에서 활력을 얻는다. 그러나 나쁜 음식, 스트레스, 수면 부족이 반복되면 혈관벽은 염증으로 인해 두꺼워지고 거칠어진다. 마치 오래된 수도관처럼 녹슬고 막히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약이 아무리 강력해도 근본적인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의사는 이런 현실을 보이지 않는 병의 진행이라 표현한다. 증상은 잠잠해도 내부에서는 이미 손상이 쌓이고 있다는 뜻이다. 고혈압이나 당뇨는 단순한 수치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몸 전체가 균형을 잃었다는 신호이자 생활의 패턴이 잘못되었다는 경고다. 진정한 치료는 약이 아니라 생활의 전환에서 시작된다. 음식, 수면, 스트레스, 운동이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혈관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한다. 그렇기에 지금 이 이야기는 단순히 의학 강의가 아니다. 매일같이 약에 의존하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의 몸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일깨우는 선언이다. 이 서두는 그 길의 출발점이다. 약에만 의존하던 습관에서 벗어나 몸의 신호를 듣고 진짜 원인을 찾는 첫 걸음. 그것이야말로 혈관 건강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방법이다. 두 번째로 이야기할 것은 혈관 건강을 해치는 5가지 음식이다. 이 음식들은 겉으로 보기엔 평범하고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접하지만 몸속에서는 조용히 혈관을 손상시키고 결국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으로 이어지게 만든다. 첫 번째는 트랜스 지방이다. 트랜스 지방은 마가린, 쇼트닝, 크림이 들어간 빵과 케이크, 과자, 도넛 같은 곳에 숨어 있다.
특히 편의점에서 쉽게 사 먹는 생크림 케이크나 머핀, 도넛 한 조각에는 혈관을 공격하는 독성 지방이 가득하다. 하버드 대학교가 20년간 진행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트랜스 지방은 좋은 콜레스테롤을 파괴하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2배 이상 증가시킨다. 또한 혈관벽에 염증을 일으켜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탄력을 잃게 만든다. 이것은 마치 수도관 안에 녹이 슬어 점점 막히는 과정과 같다. 매일 케이크 한 조각, 쿠키 몇 개로도 혈중 콜레스테롤이 눈에 띄게 상승하며 시간이 지나면 혈류가 원활하지 않아 심장에 과부하가 걸린다. 겉보기에 달콤하고 부드럽지만 사실상 트랜스 지방은 혈관의 적이다. 두 번째는 액상과당이다. 흔히 건강음료로 착각하는 병에 든 과일 주스나 탄산음료, 에너지 음료에 이 액상당이 다량 들어있다. 설탕보다 더 빠르게 간에서 중성지방으로 변하고 그 결과 혈중 지방이 급격히 높아진다. 오렌지 주스 한 잔에는 오렌지 6개 분량의 당이 들어있지만 섬유질은 모두 제거되어 있다. 따라서 몸속에서는 단순한 당만 흡수되어 혈당이 폭발적으로 상승하고 간은 지방으로 포화된다. 매일 주스를 마시는 습관이 지방간과 고지혈증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건강을 위해 마신 주스가 사실상 혈관을 녹슬게 만드는 것이다. 세 번째로 경계해야 할 것은 정제된 탄수화물이다. 흰쌀밥, 흰빵, 국수, 떡 같은 음식들이 여기에 속한다. 이런 탄수화물은 소화 과정에서 빠르게 포도당으로 분해되어 혈당을 단시간에 급격히 끌어올린다. 쓰이지 못한 당은 곧 지방으로 바뀌어 혈액 속에 쌓이고 결국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인다. 네덜란드의 장기 연구에 따르면 정제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한 사람들의 혈중 중성지방 수치는 평균보다 30% 이상 높았다. 특히 노인층에서는 이런 식습관이 동맥경화로 직결된다. 익숙하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니다. 부드럽고 하얀 음식이 오히려 혈관을 가장 은밀하게 파괴한다. 네 번째 음식은 가공육이다. 햄, 소시지, 베이컨, 스팸 등은 단백질이 풍부해 보이지만 실상은 염분, 당분, 방부제, 아질산염이 가득한 독소 음식이다. 세계보건기구가 이미 아질산염을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했으며 이런 첨가물은 혈관 내피세포를 손상시켜 혈관의 보호막을 무너뜨린다. 아침마다 햄이나 소시지를 먹는 습관은 매일 혈관을 망치로 두드리는 것과 같다. 혈관은 점점 단단해지고 좁아지며 결국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으로 이어진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소금이다. 한국인의 식단에서 소금은 오랜 세월 문화처럼 자리 잡고 있다. 김치, 된장국, 젓갈, 장아찌 같은 음식은 익숙하지만 나트륨 함량이 매우 높다. 소금이 체내에 과하게 들어오면 체액이 과도하게 유지되어 혈압이 상승하고 혈관벽이 두꺼워진다. 일본의 연구에서는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의 뇌졸중 위험이 일반인보다 60%나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매일 짠 국물 한 그릇은 결국 혈관을 압박하는 무거운 돌덩이와 같다. 이런 음식들은 각자 다른 형태로 존재하지만 공통점이 있다. 바로 혈관을 염증 상태로 만들고 혈류의 흐름을 막고 심장에 부담을 준다는 것이다. 따라서 트랜스 지방, 액상당, 정제 탄수화물, 가공육, 그리고 과도한 소금은 단순히 피해야 할 음식이 아니라 우리 몸이 회복을 시작하기 위해 반드시 끊어야 할 첫 번째 관문이다. 세 번째로 짚어야 할 것은 고혈압 환자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숨은 위험 요소들이다. 많은 사람들이 소금만 줄이면 혈압이 내려간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 소금보다 훨씬 더 교묘하게 혈관을 망가뜨리는 것은 바로 가공식품과 인스턴트 식품이다. 라면 한 봉지에는 하루 권장 나트륨 섭취량의 80%가 들어있고 여기에 국물까지 마시면 그 양은 2배를 넘는다. 라면 속에는 MSG, 이노신산 나트륨, 각종 조미료가 들어있는데 이 성분들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신장에 부담을 주어 혈압을 더욱 끌어올린다. 실제로 일본에서 12년 동안 진행된 연구에서 라면 한 끼만으로도 혈압이 평균 15mm 상승할 수 있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 이는 혈압약의 효과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수준이다. 약을 꾸준히 먹으면서도 라면이나 인스턴트를 먹는다면 치료의 절반은 이미 무너진 셈이다. 또 다른 착각은 술이다. 많은 사람들이 적당한 음주는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낮춘다고 믿지만 프랑스의 장기 연구에 따르면 술은 처음에는 일시적으로 혈관을 확장시키지만
불과 3시간에서 4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혈압이 급격히 상승한다. 이것을 리바운드 효과라고 부른다. 게다가 알코올은 숙면을 방해하여 몸이 밤에 혈압을 자연스럽게 조절하지 못하게 만든다. 깊은 잠을 자지 못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고 혈압은 다시 치솟는다. 결국 적당한 음주는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고혈압 환자에게 술은 독에 가깝다. 세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것은 건강식품이란 이름을 달고 판매되는 가공 건강식품들이다. 시리얼, 그래놀라, 에너지바, 단백질바 같은 제품들은 겉으로는 건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설탕과 인공감미료, 첨가유지로 가득 차 있다. 우유와 함께 먹으면 시리얼의 당분에 유당까지 더해져 혈당이 폭발적으로 상승한다. 이런 음식은 아침을 간편하게 해결해주는 대신 하루의 혈당 균형을 무너뜨린다. 당뇨와 고혈압, 고지혈증이 동시에 악화되는 전형적인 패턴이다. 네 번째로 경계해야 할 것은 각종 소스류다. 케첩, 마요네즈, 바비큐 소스, 테리야키 소스 등은 한 숟가락만으로도 설탕 한 티스푼과 맞먹는 당분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는 이것을 단순한 양념이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혈당을 높이는 주요 원인 중 하나다. 마지막으로 제로 칼로리 혹은 무가당이라는 문구가 붙은 인공감미료 제품들 역시 위험하다. 아스파탐, 수크랄로스 같은 성분은 칼로리가 없다고 광고되지만 실제로는 장내 미생물 균형을 깨뜨리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인다. 이로 인해 몸은 오히려 당을 더 효율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혈당과 혈압이 모두 상승한다. 코카콜라 제로나 다이어트 요거트, 무가당 인스턴트 커피 속에도 이런 감미료가 들어있다. 결국 가공식품, 라면, 술, 인공감미료는 모두 서로 다른 이름으로 포장된 같은 범죄자다. 이들은 혈관을 조용히 압박하며 약의 효과를 무력화시키고 시간이 지나면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남긴다. 겉보기엔 편리하고 달콤하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 혹독하다. 혈압이 안정되지 않는 이유는 약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런 음식과 습관이 여전히 일상 속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네 번째로 짚어야 할 것은 잘못된 식습관이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음식을 먹느냐만 신경 쓰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먹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한 결과 대부분의 사람들은 식단보다 식습관에서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첫 번째 잘못된 습관은 야식이다. 밤 늦게 과일이나 견과류, 간단한 간식을 먹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늦은 시간의 음식 섭취는 인슐린 민감성을 크게 떨어뜨린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밤 9시 이후의 식사는 인슐린 반응을 30% 이상 감소시키고 수면 중 혈압을 평균 10mm 이상 상승시킨다. 늦은 저녁 식사는 몸의 교감신경을 자극해 소화기관을 쉬지 못하게 만들고 그 결과 숙면을 방해하며 다음날 아침 혈압과 혈당을 동시에 올린다. 두 번째 문제는 식사를 너무 빨리 하는 습관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10분 만에 한 끼를 마치지만 그렇게 급하게 먹으면 포만감을 느끼기 전에 과식하게 되고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된다. 일본의 장기 연구 결과에서도 천천히 씹으며 먹는 사람은 혈당 상승폭이 최대 30% 줄어들고 혈압 역시 더 안정된다고 밝혀졌다. 천천히 먹는다는 것은 단순한 식사 예절이 아니라 혈관을 보호하는 행위다. 세 번째 습관은 물을 너무 적게 마시는 것이다. 노년층은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하고 화장실 가는 것을 피하려고 물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심장은 더 강하게 펌프질을 해야 한다. 결국 혈압이 상승하고 혈관에 압박이 가해진다. 하루 1리터 반에서 2리터의 물을 여러 번 나누어 꾸준히 마시는 것만으로도 혈류가 개선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네 번째 문제는 스트레스성 폭식이다. 불안하거나 답답할 때 단 음식을 찾는 것은 일시적인 위안이지만 혈당과 혈압을 동시에 급격히 올린다. 단 음식을 먹을 때 분비되는 도파민은 잠시 마음을 안정시키지만 그 효과는 오래가지 못하고 곧 더 많은 당을 원하게 만들어 폭식으로 이어진다. 이런 악순환은 결국 인슐린 저항성을 심화시킨다. 다섯 번째 문제는 불규칙한 식사 시간이다. 어떤 날은 아침을 7시에 또 다른 날은 10시에 먹고 때로는 아예 거르는 습관이 생체 리듬을 완전히 무너뜨린다.
인슐린은 일정한 패턴을 좋아하는 호르몬이다. 식사 시간이 일정해야 혈당 조절도 원활하고 혈압도 안정된다. 여섯 번째 문제는 식사 중에 다른 일을 하는 것이다. TV를 보거나 휴대폰을 보면서 먹으면 뇌가 포만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 결과적으로 과식하게 되고 감정이 자극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어 소화가 방해된다. 혼자 식사할 때 조용히 음식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소화 효율이 높아지고 혈당이 천천히 올라간다. 이처럼 야식, 빠른 식사, 적은 수분 섭취, 스트레스성 폭식, 불규칙한 식사 시간, 그리고 주의가 분산된 식사는 겉으로 보기엔 사소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혈관을 조용히 파괴하는 습관들이다. 이런 행동들을 고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약과 음식을 선택해도 근본적인 회복은 불가능하다. 진짜 변화는 거창한 치료가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습관 하나를 바꾸는 데서 시작된다. 다섯 번째로 중요한 부분은 혈관을 회복시키고 신진대사를 안정시키는 올바른 식사법이다. 음식의 종류만큼이나 그 조합과 순서가 중요하며 하루 세 끼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약보다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아침은 하루의 혈류를 깨우는 시간이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것으로 시작하면 밤새 끈적해진 혈액이 묽어지고 순환이 원활해진다. 그 다음 식사는 달걀 하나와 신선한 채소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시금치, 케일, 청경채 같은 녹색 채소를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에 가볍게 볶아 먹고 여기에 아보카도 반쪽이나 호두, 아몬드 같은 견과류를 곁들이면 좋다. 이런 좋은 지방은 혈관의 염증을 줄이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불필요한 간식을 막는다. 탄수화물이 필요하다면 흰쌀밥 대신 오트밀이나 키노아 같은 복합 탄수화물을 소량 곁들이는 것이 좋다. 흰빵이나 흰밥으로 아침을 시작하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며 하루 전체의 대사 리듬이 무너진다. 점심은 에너지를 공급하면서도 혈관에 부담을 주지 않는 구성이 이상적이다. 현미나 잡곡밥 반 공기에 등푸른 생선을 함께 먹는 것이 좋다. 고등어, 청어, 꽁치 같은 생선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혈관을 부드럽게 하고 염증을 완화시킨다.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주 2회 이상 등푸른 생선을 섭취한 사람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36%나 낮았다. 생선과 함께 여러 색의 채소를 다양하게 섭취하면 좋다. 브로콜리, 당근, 양배추, 파프리카 같은 채소는 각각 다른 항산화 물질을 함유해 혈관 노화를 늦춘다. 국을 먹을 때는 맑은 국을 선택하고 국물은 최소한으로 줄이며 건더기에 집중해야 한다. 오후에는 피로가 몰려오고 당분이 당기기 쉽지만 이때 케이크나 주스를 선택하면 혈당이 급등하면서 오히려 더 피곤해진다. 그 대신 삶은 달걀 하나나 무염 견과류 한 줌이 훨씬 좋은 대안이다. 과일이 먹고 싶다면 사과나 배 반쪽 정도를 껍질째 꼭꼭 씹어 먹는 것이 좋다. 주스나 말린 과일은 섬유질이 사라지고 당분만 농축되어 있어 피해야 한다. 저녁은 하루 중 가장 가볍게 해야 한다. 단백질은 두부나 생선으로 충분하며 신선한 채소를 샐러드나 나물 무침으로 넉넉히 곁들인다. 탄수화물은 최소화하거나 가능한 줄이는 것이 좋고 저녁 6시 이후에는 물이나 연한 차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하면 수면 중 혈당이 안정되고 체내 염증 수치가 낮아지며 다음날 아침 혈압이 놀라울 정도로 안정된다. 식사 순서 또한 매우 중요하다. 먼저 채소를 먹고 다음에 단백질, 마지막으로 탄수화물을 먹는 순서로 바꾸면 혈당 상승폭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 일본의 연구에선 이 순서만 바꿔도 혈당 관리가 눈에 띄게 개선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식사할 때는 한 입을 30번 이상 씹으며 천천히 먹고 매번 젓가락을 내려놓는 습관을 들이면 과식을 막고 소화가 훨씬 잘 된다. 물은 하루 1리터 반에서 2리터 정도 마시는 것이 좋지만 타이밍이 중요하다. 식사 30분 전에 물을 마시고 식사 후 1시간 정도 지나서 마시는 것이 이상적이다. 식사 중에 너무 많은 물을 마시면 소화 효소가 희석되어 영양 흡수가 떨어진다. 이 식사법을 3달간 실천한 환자들 중 90% 이상이 혈당과 혈압이 안정되고 약 복용량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는 결과가 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식단이 아니라 꾸준함이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순서로 천천히 먹는 것. 이것이야말로 몸의 균형을 되찾고 혈관을 회복시키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확실한 방법이다. 6번째로 살펴볼 것은
복잡한 운동이 아닌 단순하고 지속 가능한 신체 활동이다. 혈관은 도로와 같아서 피가 꾸준히 흐르지 않으면 점점 좁아지고 막히게 된다. 약이나 식사 조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몸을 직접 움직여야 혈류가 살아난다. 의사가 환자들에게 가장 먼저 권하는 운동은 발 뒤꿈치 들기 운동이다. 이 운동은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고 장소에 제약도 없다. 똑바로 서서 두 발을 나란히 두고 발 뒤꿈치를 최대한 높이 든 채로 두어 초간 유지한 뒤 천천히 내리는 동작을 30번 정도 반복하는 것이 전부다. 하루 3세트만 꾸준히 해도 종아리 근육이 수축하며 혈액을 심장 쪽으로 밀어 올리는 펌프 역할을 한다. 이 운동은 심장을 보조하는 제2의 펌프로 불리며 혈액 순환을 개선하고 혈관 압력을 낮추며 혈전이 생길 위험을 줄인다. 균형을 잡기 어렵다면 벽이나 의자를 가볍게 잡고 해도 된다. 단 몇 분의 발 뒤꿈치 운동만으로도 다리의 붓기가 줄고 혈압이 내려가며 수면의 질이 좋아진다는 사례가 많다. 대구에 사는 한 할머니는 매일 이 운동을 2달간 실천한 뒤 혈압이 160에서 130으로 떨어지고 밤에 숙면을 취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만큼 혈액순환은 작은 움직임에도 즉각 반응한다. 발 뒤꿈치 운동 외에도 매일 걷는 습관이 필수적이다. 빠르게 달리거나 멀리 걸을 필요는 없다. 하루 20분에서 30분 정도 천천히 야외를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다. 걷는 동안 호흡에 집중하고 들숨과 날숨을 고르게 유지하면 몸의 긴장이 풀리고 마음도 편안해진다. 특히 나무가 많은 길이나 공기가 맑은 곳을 걷는다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하고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이 분비되어 심장 박동이 안정된다. 여러 연구에서 주 5일 이상 규칙적으로 걷는 사람은 심근경색 위험이 30% 이상 낮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 운동을 꾸준히 하면 혈관이 확장되고 모세혈관의 탄성이 유지되며 산소 공급이 활발해진다. 또한 근육이 강화되어 혈당 조절 능력도 향상된다. 반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혈액이 다리 쪽에 정체되고 심장은 더 큰 힘을 들여야 한다. 운동은 단지 체력을 기르는 행위가 아니라 혈관을 세척하고 심장을 도와주는 순환의 기술이다. 따라서 발 뒤꿈치 들기와 걷기만 꾸준히 해도 혈관 건강의 절반은 회복된다고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시간보다 지속성이다. 매일 짧게라도 실천하면 몸은 반드시 반응한다. 작은 움직임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든다. 7번째로 다뤄야 할 것은 수면과 호흡,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다. 이 세 가지는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으며 혈압과 혈당, 심장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먼저 수면이다. 우리의 몸은 잠을 자는 동안 스스로를 회복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거나 자주 깨거나 너무 일찍 일어나 하루 내내 피로와 긴장을 반복한다. 밤 11시 이전에 잠자리에 들어 최소 7시간 이상 숙면을 취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잠들기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를 멀리하고 조명을 낮추며 조용한 음악이나 책을 읽는 것이 도움이 된다. 충분히 깊은 잠을 자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내려가고 혈압과 혈당이 안정되며 뇌의 회복 능력이 높아진다.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 중 하나는 일정한 취침 시간을 유지하는 것이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면 생체 리듬이 안정되고 자율신경계가 균형을 되찾는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호흡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숨을 얕게 쉰다. 그러나 깊은 복식 호흡을 하면 혈액의 산소 농도가 증가하고 심장 박동이 안정되며 뇌의 긴장이 풀린다.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셋을 세며 멈춘 뒤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것을 10번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몸의 이완 반응이 활성화된다. 이런 심호흡은 단순한 명상 행위가 아니라 뇌와 심장이 동시에 휴식을 얻는 생리적 회복 과정이다. 매일 몇 분만 조용히 앉아 호흡을 정리하면 심장 박동수가 낮아지고 혈관이 부드러워지며 혈압이 자연스럽게 떨어진다. 과학적으로도 규칙적인 호흡 훈련이 혈관의 탄성을 회복시키고 혈전 형성을 억제한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세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다. 스트레스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혈관을 가장 빠르게 망가뜨리는 요인이다. 오랫동안 불안이나 분노가 쌓이면 교감신경이 과활성화되고 혈압이 상승하며 심장이 과도하게 일을 하게 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 자체를 없애려 하기보다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화초를 가꾸거나 반려동물을 돌보거나 친구와 담소를 나누는 일은 단순해 보여도 마음의 평온을 되찾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 취미 활동은 뇌에서 세로토닌과 도파민을 분비시켜 심장 리듬을 안정시키고 긴장된 혈관을 이완시킨다. 또한 웃음이야말로 최고의 치료제다. 웃을 때 혈류가 확장되고 산소 공급이 늘어나며 혈관 내벽의 염증이 줄어든다. 체중 관리도 스트레스 조절과 연결된다. 체중을 5%만 줄여도 혈압이 낮아지고 심근경색 위험이 현저히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결국 수면, 호흡, 스트레스 관리, 체중 유지라는 4가지 요소는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의 순환 체계다. 충분히 자고 깊이 숨쉬고 마음을 다스리며 몸을 가볍게 유지하면 혈관은 다시 유연성을 되찾는다. 몸과 마음이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약의 도움이 필요 없는 진정한 안정이 찾아온다. 8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자기 몸의 회복력을 믿고 작은 변화부터 실천하는 것이다. 약은 일시적인 도구일 뿐 진정한 치료는 스스로의 손에 달려있다. 우리의 몸은 생각보다 훨씬 정교하고 스스로를 복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다만 그 힘을 깨우기 위해서는 올바른 방향이 필요하다. 혈관은 우리가 무엇을 먹고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에 따라 매일 달라진다. 단 하루라도 건강한 음식을 선택하고 천천히 씹고 충분히 물을 마시고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면 몸은 즉시 반응한다. 처음에는 미세한 변화일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 차이는 분명해진다. 혈압이 안정되고 혈당이 서서히 내려가며 수면이 깊어지고 마음이 편안해진다. 이런 변화는 약의 힘이 아니라 몸의 균형이 회복된 결과다. 많은 환자들이 이렇게 작은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 약을 줄이거나 끊을 수 있었다. 신선한 채소를 많이 먹고 오메가3이 풍부한 생선을 섭취하며 좋은 기름과 견과류로 지방 균형을 맞추고 하루 1리터 반 이상의 물을 규칙적으로 나누어 마시는 것. 그리고 식사 순서를 지키며 천천히 씹는 것. 배부르기 전에 젓가락을 내려놓는 것. 이 단순한 행동들이 혈관을 다시 부드럽게 하고 심장을 가볍게 만든다. 여기에 적당한 운동, 규칙적인 수면, 깊은 호흡이 더해지면 몸은 약이 아닌 자신의 힘으로 회복을 시작한다. 삶의 질은 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몸이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데서 온다. 그러므로 건강은 멀리 있지 않다. 그것은 매일의 식탁 위에 있고 우리의 걸음 속에 있으며 마음의 태도 속에 있다. 중요한 것은 시작이다. 나이가 50이든 60이든 80이든 상관없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한 걸음을 내디디면 된다. 몸은 그 즉시 변화의 신호로 응답할 것이다. 피가 조금 더 부드럽게 흐르고 호흡이 조금 더 깊어지고 잠이 조금 더 편안해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몸이 보내는 감사의 표시다. 결국 건강한 삶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작고 지속적인 행동의 결과다. 오늘 물 한 잔을 더 마시고 짠 음식을 줄이고 발 뒤꿈치를 한 번 더 들어 올리는 그 순간부터 변화는 시작된다. 그것이야말로 스스로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위대한 선택이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 회복에 작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어도 스스로 회복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매일 조금씩 실천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노년건강 채널은 앞으로도 여러분이 약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과학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건강한 변화를 함께 이어가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이 곧 우리의 행복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